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답부터 불러줄게요. 25, 답 알아요? 아, 뒤에 있어요? 그럼 막바로 해설해 줄게요. 여기에서 먼저 25번 봅시다. 25번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옳은 것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의 문제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이로서 이론적 내용으로서 먼저 정리해 놓고 문제 풀어봅니다. 이론적 정리 내용으로서 이론 키 보시면요. 혹시 이론 키 안 가져왔습니까? 이거 예. 보시면은 13쪽을 보세요. 이론 키에서 13쪽. 13쪽 보시면은 왼쪽에서 3번 키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이로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기출 횟수 나와요.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해년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에 박스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가지고 4개 나오죠. 이 4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비과세 되는 건데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국가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첫 번째 점 파산 선고. 파산 선고는 양도입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처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점 농지의 교환 나왔죠. 교환 나왔으니까 양도입니다.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농지의 교환 분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 과세하지 않는데 여기서 조건, 가액 조건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 가액 조건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2번 출제했어요. 2번 출제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교환 분합하는 농지 가액의 차익이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다. 이 내용으로서 나오죠. 거기서 4분의 1 이하 숫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죠. 개정된 내용으로서 토지 지적 제조사 이 말 나오고 공무상 면적의 감소로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 지적 제조사 나오면서 거기서 면적의 증가로 나온다면 그때는 취득 원가에서 제외,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포인트 잡고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었죠. 그리고 국가의 내용으로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 안정과 그리고 또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있어요.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국내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넷 중에 하나에 대해 해당됐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단위로서 세부적으로서 문제에 잘 나온 쪽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그 내용으로서 오른쪽 보시면 박스 안에서 1세대 1주택의 뜻이 나와져요. 뜻 내용 읽어드리면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행하는 자죠. 행하는 자로서 여기다 넣은 엔드 조건이에요. 행하는 자가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니까 또 엔드죠.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1세대 1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엔드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란 조건을 갖추어 주고 1주택이란 조건을 갖추어 주고 2년 보유란 조건을 갖춰 주고 양도했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다 갖추고 양도하여서야 비과세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됨으로 인해서 각기 세대 뜻 주고요. 또 1주택의 뜻 주고 2년 보유 뜻 줍니다. 거기에 해당이 됐을 때 그 조건을 갖춘 거예요. 먼저 보는 것은 1세대를 먼저 봅니다. 1세대, 거기 동그라미 2번에서 1세대 나오고 뜻에 대한 내용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그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세대의 뜻입니다. 여기서 세대에 해당이 되려면 거주자에 해당이 돼야 돼요. 거주자는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죠. 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비과세해주는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이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거주자가 들어가야죠. 만약에 비거주자, 이러면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국내 주거 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문장상으로서 비거주자는 세대가 아니니까 문장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다 이렇게 나왔다면요. 비거주자는 이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다. 그랬으면 국내 소득이죠. 그러면서 납세 의무가 있다. 과세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같이 구별해서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주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 내용으로서 예외상으로서 나이 30세 이상이었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란 말은 최저 생계비를 말합니다. 최저 생활비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춘 경우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이 말이 나왔는데 앞에가 미성년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미성년자는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또 다시 미성년자가 혼인하였다면 그때는 배우자가 있음으로써 세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되는데 조심하실 점 박스에서 있는 거 조심하세요. 부부 이 말 나왔다면 그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동일 세대. 부부는 별거 중이어도 동일 세대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세대였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세대를 갖췄다고 가정하고 1주택 봅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주택 나오죠. 1주택의 뜻이에요. 뜻에 대한 내용은 양도 시점에 국내의 1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주택 앞에가 국내 이 말이 붙었던 원인은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하는 거니까 국내란 말이 붙게 되죠. 그럼 반대로 국외 주택은 어떻게 했는가?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 이렇게 나와져요.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로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국외 주택은 과세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의문점 갖는 모양인데 거주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거주자에 대해서 국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자입니다.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했다면요. 그때는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으로써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양도 시점에서 판단입니다. 양도 시점에서 국내의 1주택이에요. 그럼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아니다면 그때는 과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가를 양도하다 했으면요. 과세. 나대지를 양도하다 이것도 과세되는 거죠.
또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이니까 2주택이었으면요. 과세됩니다. 2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 늦게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비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두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거주자 선택에 따라서 순서를 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2주택 이상 이 말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어져요. 맞게 주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 같은 날 양도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고 그 단어가 있으면 끝말 가세요. 거주자 선택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뜻을 주죠.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늘 주거용 건물로서 늘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는 건물이 주택인데 여기에서 주택 단어 안에는 부수 토지를 포함한다.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 한계를 주는데 그 한계는 도시적 내에서는 5배, 밖에서는 10배까지로 갑니다. 그럼 5배와 10배를 초과했으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택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 내용으로 판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D페이지 보세요. D페이지 보시면 박스에서 첫 번째 점 14쪽에서 왼쪽에서 박스 안의 첫 번째 점으로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서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자, 여기에서 보니까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된다. 합숙소가 부죠.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공장에 따라감으로써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점 콘도미니엄. 콘도미니엄에 대한 내용은 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휴양용 건물이에요. 휴양용 건물이니까 콘도미니엄 나왔으면 끝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점 공부상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 자, 여기 보니까 사실상으로서 영업용 사용이죠. 그러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국내에 1주택을 말하니까 양도 시점에서 1주택에 대해서 해당됨으로써 주택수 판정하는 법도 나옵니다. 그 주택수 판정의 법에 대한 이유로서 부부다. 부부는 동일 세대이니까 주택수에 대해서는 합친다. 합산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상황으로서 다가구 주택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구획된 부분 이 말 나왔으면 이 구획된 부분이란 말은 구분 등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끝말은요. 각각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다가구 주택 이 말 나오면서 뒤에가 하나의 매매단위 이 말이 있어요. 하나의 매매단위라는 말은 통째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팔았으니까 이때는요. 전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공동소유주택, 공동소유주택에 대한으로서 양도로 물어본다면 양도는 소유권 파는 거죠. 그 문장에서 공동소유니까 각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말은 각자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임대로 나왔다면 임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주택 임대에 대한 내용이 비과세입니다. 한 사람에게 비과세해 주니까 그때는 한쪽에 몰아줘요. 지분이 큰 자 소유입니다. 그래서 문제상으로서 양도를 물어봤는가 임대를 물어봤는가 구별하시고요. 양도를 물어봤다면 공유 나왔을 때는 각자 소유로 되고 임대를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지분이 큰 자 소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실 거고 그리고 뒤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키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분할 나왔으면 끝만 가시면 돼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A, B, C, D 2번 꼭 기억하세요.
겸용주택, 이건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겸용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가치 있는 주택을 보고 겸용주택 그러는데 양도든 임대든 비과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주거 부분이 주거 외보다 클 때만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가 주택 여기서 고자가 높을 고자고 가자가 가액 가자니까 고가 주택은 가액 조건만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 주택은 실지 거래가 9억 초과, 임대에서 고가 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에서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었으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과세입니다. 9억 초과분이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주택수를 판정해 보니까 2주택이었다고 한다면 먼저 양도한 주택은 2주택으로서 과세, 늦게 양도한 주택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했으면 비과세 되는 건데 거기에서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으나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주택의 특례예요. 여기에 해당된 2주택에 대한 내용은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단어는 주어져요. 주어지니까 그 일시적 2주택 단어 보자마자 숫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 꼭 아세요. 숫자는요. 1년 경과 후. 파는 기간은요. 3년 내. 뭘 파냐면 종전. 주택을 양도시는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다면 그때 파는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노모 봉양에 의해서 2주택이 있다. 노모에 대해서 나이는 60세 이상, 한쪽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서 노모 봉양으로서 2주택 이렇게 나온다면 파는 기간은 10년, 10년 내 먼저 양도했던 1주택 됩니다. 그런데 노모 봉양이 나오지 않고 혼인에 의해서 2주택, 혼인 나왔다면 그때 파는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 먼저 양주택 1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수도권 지역 박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에 대해서 파는 기간은 3년입니다. 3년 내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조심하실 점 일반 주택 먼저 양도시 1주택입니다. 만약에 수도권 지역 박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2주택으로서 과세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파는 기간은 3년이라는 거 그것까지도 같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재 주택과 일반 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 주택 양도시 1주택 파는 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일반 주택 팔았을 때 1주택입니다. 하나 문화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왔으면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1주택입니다. 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때는 2주택으로서 과세로 되는 것이고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가 있으면 일반주택 먼저 양도시 1주택 되는데 이제 상세하게 농어촌 주택 중 하나인 기농주택과 일반주택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파는 기간 줍니다. 파는 기간은 5년 내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이고요. 그리고 입주권, 입주권의 뜻에 대한 내용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소유했던 종전주택을 의미하니까 입주권 나오면서 옆에가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그게 1주택입니다.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입주권 나오면서 다른 주택이 없다 이 말 나왔으면 끝말은요. 1주택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주택을 갖췄다고 한다면 이제 2년 보유 갖추면은 비과세 됩니다. 여기에서 2년 보유니까 보유만 하고 팔면 되는 겁니다. 거주하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조정제익이란 말이 있다. 조정제라는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는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를 갖췄어야 1주택으로서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겁니다.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으면 거주하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면 2년 거주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유기간을 합친 경우가 있어요. 합친 경우가 통산입니다. 통산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통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으로서 보통 석 줄, 넉 줄이에요. 그 석 줄, 넉 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고 맞는가 틀린가를 구별하려면 아주 까다로워요. 아주 까다로우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생각하면서 단어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맞는가 틀린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요, 같은 주택이니까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벌써 단어가 빠져나오겠죠. 어떻게 빠져나올까요? 멸실하여 재건축. 멸실하여 재건축, 여기 단위 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멸실하여 재건축가 있으면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또 다시 같은 사람이니까 합친다. 이러면요, 여기다 내용도 마찬가지로서 단어가 빠져나와요. 같은 사람으로서 합친다에 대한 내용은 비거주자,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다고 하였으면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니까 보유기간 통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만 보유 3년입니다. 이것만 보유 3년. 나머지는 다 보유 2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3년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겠는가를 살펴볼 때에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면요, 여기서 1년 먹어요. 여기서 1년 먹고 여가 몇 년입니까? 2년. 그럼 총괄 몇 년? 3년. 이것만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세대니까 합칩니다. 같은 세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속만 합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속 단어와 그리고 동일 세대라는 단어가 있다면 막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 글자 보지 말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 대한 이로서는 통산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이로서 하시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 전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2년 보유를 갖춰야 되는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외상이죠.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석 줄, 넉 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읽어보고 문제 풀기는 참 힘드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실전 시험도 문제 지문이 길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빨리 단어 찾기 하셔야 돼요. 자, 예외상으로서 말씀드리면은 단어 찾기 하시면 되는데, 건설 임대주택 이 말 나왔으면 5년 거주 이 말이 꼭 있어줘야 2년 보유된 걸로 본다는 거죠. 또 문장 쭉 가보니까 수용 단어 나왔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2년 보유 갖춘 거다라는 으로서 하시면 됩니다. 또 해외 이주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 빨리 팔아야 돼요. 출국 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이 말이 있음으로써 2년 보유 갖춘 겁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인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으로서는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인데 그 부득이한 사유,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꼭 있어야 될 단어가 1년 거주. 이 말이 있으면 2년 보유 갖춘 걸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2년 보유. 이렇게 2년 보유 갖추고 양도했으면 비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볼 때 1번. 조정지역 내에 소지한 공무상 주택인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다가 양도. 뭘로 사용했어요? 점포. 점포니까 주택이 아니죠. 그럼으로써 과세됩니다. 그런데 비과세다 틀렸고요. 2번 갑시다. 2번에서 거기에 약간 가니까 같은 날 양도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말 가세요. 거주자 선택. 있어 없어요? 없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여 각 1주택을 부부니까 여기에서 각각 세대다, 동일세대다. 동일세대. 동일세니까 1세대. 또 부부에 대해서는 주택수를 합쳐요.
합치니까 몇 주택? 2주택. 그러면 먼저 양도했던 주택은 2주택이니까 과세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주택으로 비과세다 틀렸죠. 과세됩니다. 4번 갑시다. 1주택은 국내 소재 주택. 1주택은 국외 소재 주택으로서 소유한 1세대가 국내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여기서 1세대가 했으니까 1세대 갖췄죠. 그리고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양도 시점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했으니까 1주택 되겠죠. 그리고 뒤에서 2년 보유를 갖추었어요. 그랬으니까 비과세되는 거죠. 그런데 과세한다 틀렸죠. 4번 틀렸고요. 그리고 5번에서 1세대 갖췄고요. 조정지역 나오고, 그리고 뒤로 쭉 가보니까 1년 경과 후 나오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일시적 2주택이에요. 일시적 2주택으로서 원래는 3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년이 아니라 2년 내 정전주택 양도시 1주택 되겠죠. 그래서 1주택이었고, 그리고 또 다시 2년 보유 갖춰야죠.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거주 요건까지 갖추었죠. 그랬으니까 비과세한다. 맞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인가? 전제상으로서 보유 3년은 갖췄다고 전제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이론상으로서 정리합니다. 이론상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17쪽 보시면은 N쪽에서 3번 양도소득 금액을 산출하려면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산출합니다. 결과적으로서 양도소득 금액은 이꼬르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산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여기에 대한 조건은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 3년 이상 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이 되는데 토지,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제외됩니다. 법을 어긴 거니까 미등기 제외되겠죠. 또 다시 투기적 내용도 제외됩니다. 투기적 내용으로서 문장상에서 조정지역이라는 단어와 2주택 이상 요 두 단어가 둘 다 있으면 그때는 제외. 조정지역이란 단어와 2주택 이상 요 두 단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입주권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이에요. 소유했던 종전주택이니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된 입주권은 소유했던 종전주택이 아니니까 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볼 때에 제외된 걸 뺀 토지, 건물, 입주권을 보유 3년하고 양도하였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적용됩니다. 그때 금액 산정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한별 공제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하는 거지 양도 가액이 아니다는 거. 그 내용을 조심하시라고 뚱땡이로 만들어냈어요. 그런 일로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공제율에 대한 일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됐으면 한 개는 10년 이상이었을 때 양도 차익 곱하기 80%입니다. 그러면 한 개가 80%니까 거의 이상 앞에 숫자 10에다가 8을 곱하게 되면 80% 나오죠. 이제 보유 연도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면 연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8을 곱해가지고 그 보유 연도의 공제율을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으로 3년 이상에서 4년 미만 보유 이렇게 나온다면 이상합의 숫자 3에다가 8을 곱하니까 양도차익 곱하기 24% 되겠죠.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건물, 입주권에 대해서는 한계가 15년 이상이었으면 양도차익 곱하기 30%입니다. 여기서 15년 이상이었을 때 30%니까 이상합의 숫자 15에다가 2%를 곱함으로써 30%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상합의 숫자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 그 보유 연도의 공제율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로서 보유 7년 이상에서 8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했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공제율은 7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양도차익 곱하기 14%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기본공제, 기본공제도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도 정리합니다. 기본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오른쪽 보시면 맨 밑에서 과세 4번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소득금액 마이너스 기본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이유로서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기본공제는 연 250만 원 공제. 여기서 연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말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았다면 250만 원 공제예요. 그러면 하루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 5년 보유하고 팔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팔 거니까 250만 원 공제로서 기본 공제는 보유기간과 관계가 없다. 이 내용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인적공제 역할이니까 법을 어겼던 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 어긴 것이 미등기니까 미등기라는 단어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미등기라는 단어가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공제가 됩니다. 고가주택 공제되고요. 조정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으로서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그 주택에 대한 내용도 문장에서 미등기란 말이 없으니까 기본공제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또 기본공제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소득별 공제입니다. 기본공제만 소득별이고 나머지는 다 자산별이에요. 소득별에 대한 내용은 부동산 그룹은 부동산 그룹끼리 해가지고 250만 원. 주식은요. 주식 그룹끼리 해가지고 250만 원 공제다. 이게 바로 소득별 공제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부동산 그룹에는 기타 자산이 끼어 있다는 까지 아시면서 끼리끼리로 하시면 됩니다. 끼리끼리 250만 원 공제. 또 양도 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 양도 차익과 합치는 건데 합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끼리끼리입니다. 부동산 그룹은요. 부동산 그룹끼리에서 양도 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치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 그룹끼리 해가지고 양도 차손과 양도 차익을 합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기본공제는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국외 자산에 대해서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과 별개로 가능하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졌죠? 적으라고 했으니까 적어져 있을 겁니다. 연으로 적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기본공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당해 연도에서 소멸됩니다. 그리고 임대로서 결손금 나오면 다른 소득과 합쳐지고요. 다음 연도로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밑에서 세율. 세율에 대한 내용도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이게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소득세 세율 나왔을 때 문제 푸는 요령. 요령으로서는 주택 단어가 있냐 없냐 보세요. 주택 단어가 없다면 일반적입니다.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50%,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이었으면 40%, 2년 이상이었으면 누진세율.
어차피 6%부터 40%까지라는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주니까 열 필요 없어요. 열 필요 없고 여기에서 2년 이상 됐으면 누진세율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단어가 있다. 그러면 한 단계 낮춥니다.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40, 보유 1년 이상이었으면 누진세율 됩니다. 그리고 주택 단어가 있는데 조정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할증입니다. 조정지역 이 말이 있고 1세대 2주택 이렇게 두 단어가 있다면 10% 할증, 조정지역 3주택 이상 이렇게 있다면 거기다 내용은 20% 할증, 조정지역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권 나왔으면 보유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서 50%입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라는 말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 나왔으면 일반적입니다. 보유 1년 미만이었으면 50, 보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됐으면 40, 2년 이상 됐으면 누진세율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는 법 어겠죠. 거기서니까 아주 높여서 70%로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 국외, 특히 국외 기억하세요. 국외에 대한 내용은 기타 자산과 국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법을 어겼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써 여기는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또 투기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으니까 보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기타 자산, 국외에 나왔으면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보유 기간 따지지 않고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국외란 말이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세율은 누진세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각 구간마다 10%를 더함으로 인해서 16%부터 52%까지 누진세율 되고요. 그리고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상속 나오면서 세율로 연결됐으면 그때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시작입니다. 상속 나오면서 세율 나왔을 때 시작하는 날짜는 피난다 하시면 돼요. 하나 상속 나오면서 세율 단어가 없을 때는 피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서 하시면 돼요. 이제 거기다 내용 이론상으로서 정리해 줬으니까 문제로서 또 봅니다. 문제 볼 때에 26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될 수 있는 것 A번 당초 조합 원으로부터 취득한 입주권 이건 입주권 아니죠. 제외. 그 다음에 B번 상가는요. 건물이죠. 적용되고요. 미등기 적용되지 않고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 적용되겠죠. 아파트 분양권 안 되고요. 지상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에서 2주택 이상 조정지역 두 단어 다 있죠. 있으니까 제외. H에서 1세대 3주택. 자 보니까 여기에서 1세대 2주택 이상 이 단어는 들어갔죠. 그러나 조정지역 단어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적용이 됩니다. 적용되는 것으로서 3개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27번 갑시다. 이 7번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납세무 성립 나왔죠. 자, 물어본 건 성립을 물어봤어요. 이제 문제 키 잡아냈습니다. 잡아냈으니까 성립에 대한 내용 알면서 볼 때 보유세금. 보유세금은 법에서 몇 년마다 과세니까 어떤 시점에 소유자에게 과세하겠다라고 날짜를 정합니다. 전 정했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기준. 날로 정하니까 1. 며칠로 정했냐면 6월 1일입니다. 보유세금이니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준 1로서 6월 1일. 주민세, 주민세도 매년마다 징수합니다. 매년마다 징수함으로써 어느 시점에 주민에게 과세하겠다라는 녀석에도 날짜를 정합니다. 기준 1인데 이때 주민세 기준은 7월 1일입니다. 그 내용 구별하세요. 그래서 주민세 앞에가 어떤 단어가 있든지 없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주민세 나왔으면 성립 물어볼 때는 기준 1이고 7월 1일이다
단위로서 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를 볼 때 1번 재산세니까 보유세금으로서 기준일 2월 1일 맞죠?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금이니까 기준일, 재산세가 6월 1일이니까 똑같게 6월 1일 맞죠? 소득세 나오면 성립시기 물어볼 때 빨리 연상하는 거 연말로 연상하니까 나오는 답은 끝나는 때로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안 나왔죠. 틀렸죠. 3번 틀렸고요. 그리고 또 4번 보니까 소득세 나왔는데 앞에가 예정신고 있죠. 예정신고 있으니까 연말 앞에 있는 거. 연말 앞이니까 달의 말일. 달의 말일 맞죠. 여기를 통해서 하나 더 기억할 거. 예정신고 성립으로 물어보지 않고 예정신고 기간 물어봤어요. 기간 물어봤으면 성립부터 시작합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거기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예정신고 기간 물어본다면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로 하시고요. 그리고 취득세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성립. 등록면허세는 세자 앞에 등록이니까 등록하는 때 성립. 수시 부과하는 세금은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때 성립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답은 3번이고요. 28번에서 취득세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내용도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취득세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입법 예고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다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이론상으로서 정리합시다. 정리할 때 이론키에 대한 내용으로서 5쪽 보시면 왼쪽에서 10번 키 나오죠. 10번 키 취득세에서 세율인데 지방세에서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방세에서는 탄력세율을 다 두고 있어요.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취득세에서도 탄력세율이 있는데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이게 탄력세율입니다. 그리고 또 숫자가 있다면 해당 연도만 적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이제 표준세율에 대한 이로서 살펴볼 때 표준세율은 상속 농지 일대세율은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였다면 이럴 때에 1000분의 20을 고정화시켜 놓고 38 장땡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 생각하시면 충분히 나와요. 거기에 3 하면 상자가 약간 보이니까 상속부터 시작. 상속 농지는 3, 1000분의 23. 상속 농지 외는 8, 1000분의 28. 유상 농지는 장 10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0. 유상 농지 외는 땡 1000분의 20 더하기 1000분의 20이니까 1000분의 40. 그리고 증여 나왔다면 빨리 생각하는 것은 광복절 8월 15일 생각하면서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있으면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 비영리사업자 단어가 없으면 증여 이렇게만 나왔을 때는 15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35로서 되고요. 그리고 원시 취득은 8보채 그랬죠. 보전이 첫 등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원시 8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8로 되고요. 그리고 분할 넣었으면 3분 된다. 3에다가 1000분의 20을 더하니까 1000분의 23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유상 단어와 주택 단어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으면 그때는 1, 2, 3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유상 단어와 주택 두 단어가 다 있었을 때 1, 2, 3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이었으면 1, 1000분의 10. 9억이었으면 2, 1000분의 20. 9억 초과했으면 3, 1000분의 30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1번 키, 세율의 특례. 자, 문제상으로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문장 쭉 읽어보고 그 문장에서 재산 증가가 있어요.
재산 증가만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때는 재산 증가 세율이 중과 기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죠.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이고요. 그리고 문장을 쭉 읽어보니까 그 문장에서 재산의 증가가 없다라고 느꼈다면 그때에 대해서 세율은 없은 거 빼면 되겠죠. 없는 거 빼는 거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 오른쪽에서 맨 위에 기업 상속 원인으로서 1가구 1주택의 취득 국가 정책상으로서 주거 안정기 위해서 1주택의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 증가가 없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서 과세되는 것이고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과세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상속 원인으로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 여기서 취득세 감면되는 농지는 작용 농지를 말합니다. 작용 농지니까 농업정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재산 증가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디귿에서 분할 나왔죠. 분할 나오면서 세율의 특례를 물어본다면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서 과세되는데 조심하실 점. 분할 나오면서 뒤에가 초과가 있다면 유상세율로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초과가 있으면 유상에 대한 세율로서 표준세율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 이전하였으면 가액에 변동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서 과세됩니다. 그리고 환매, 맨 처음부터 환매 이렇게 나온다면 뒤에서는 매도자 간, 매수자 간 이 말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내용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까지 읽고 생각하려면 한 문장으로서 보통 넉 줄이에요. 그러니까 다 읽지 말고 환매란 단어만 보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환자가 다시 환자, 매자가 구입할 매자, 다시 구입하게 되면 재산의 변화가 없죠. 그러면 이때에 대한 내용도 중과 기준세를 뺀 세율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개수는 엘리베이터 설치예요.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내 거다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음으로써 내 거다 등기할 필요 없고 재산 증가만 나타나니까 중과 기준세율입니다. 그런데 개수란 말이 있고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증축입니다. 증축으로서 원시취득에 대한 이로서 표준세율 적용되면 됩니다. 원시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이니까 면적 증가 있다면 1000분의 28 되겠죠.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가액 증가, 토지 지목 변경 이 단어 안에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재산 증가만 넣음으로써 중과 기준세율.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가이니까 재산 증가만 나타남으로써 중과 기준세율로 되고요. 그리고 묘지를 취득했으면 묘지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을 거니까 중과 기준세율로서 과세.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 이렇게 나왔다면 그때는 비과세입니다. 초과한 임시 이렇게 나오니까 과세. 과세됨으로써 세율 적용되는데 여기 임시에 대한 내용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취득하였다면 컨테이너 박스란 재산이 증가되고 내 거다고 등기하지 않은 거니까 이때에 대해서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에 대한 이유로서 이제 문제 봅시다. 문제 볼 때 28번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세율의 특례 문제. 중과 기준세율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율의 특례에 관한 내용의 문제로서 A번 상속주택은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이니까 1000분의 28. 답 안 되겠죠. 그 다음에 B번에서 지목 변경 이 말 나오고 뒤에서 가액이 증가였으니까 과세되겠죠. 과세되면서 세율은요.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중과 기준세율. 10번 과점 주주가 되었죠. 과점 주주가 되었으면 과점 주주의 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경우에 대한 내용도 재산 증가만 나오니까 중과 기준세율. D번 개수 나왔죠. 그런데 뒤에가 면적 증가 이 말이 있죠. 뭘까요? 증축. 증축으로서 이때는 원시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로서 1000분의 28입니다. 답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점, 만약에 개수만 나왔어요. 개수만 나왔다면 그때는 중과 기준세율로 됩니다. 그리고 2에서 존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식을 했죠. 과세. 과세니까 세율 적용해야죠. 세율에 대한 이로서는 중과 기준세율. 그리고 F, 무덤이죠. 무덤이니까 묘지죠. 묘지니까 이도 중과 기준세율. 그럼 답은 거기에서 1번 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에 대한 내용은 5분만 쉬었답니다.